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다행히도 시장의 상승세가 연휴 이후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이 모멘텀이 또 종목별로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시장 얘기든 좋습니다. 027-4875, 027-4875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제 이제 조성호 과장님이 포토의 공격수로 금강공업을 배치했는데 종목이 또 잘 갔습니다. 네, 근데 어제 시장이 네.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4,600원 잡아드렸는데 장중고가가 4,58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소형주는 장중의 변동성이 그래도 중대형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작은 종목을 갖고 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좀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목표가 도달하면 분할 매도로 수익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 위로 딱 이제 도달한 다음에 AS를 해드리면 저도 편한데 근데 그게 또 예, 그렇게 찍고 내려오고 네, 찍고 내려오고 이제 이랬을 때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찍고 내려와서 어제 종가는 이제 4,300원 부근에 형성됐는데 그 정도면 또 이제 매수가 유효한 가격이니까 네. 어제 장초반에 놓치신 분들은 또 이제 그 가격 이하라면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도 종목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맛집은 어디입니다. 이 맛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종목이 될 텐데 일단은 어제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순조로웠어요. 네. 네. 그 맛집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막 한두 시간씩 줄 서서 드세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안 돼요. 저는 네. 맛집을 좋아하는데 막 줄을 막 1시간 이상씩 설 것 같으면 저 옆집을 가요. 그 주식 고를 때도 꼭 그렇게 가더라고요. 성격이 그런지. 근데 옆집이라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막 먹는 거는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줄 서서 먹는 집이니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줄이 길게 서 있으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줄을 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 배가 더 고파지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맛있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좀 편안하게 질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실 방법들도 있는 건데 특히 우리 주식시장이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맛집은 문전성시로 어디 막 줄 서 있는 집을 말씀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저만의 맛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맛집에 막 줄이 막 서게 되면은 그 자체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난 이 집을 미리 알았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바닥에 사놨는데 나중에 이제 막 좀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이제 이거 한 사 막 바보 만드는데 난 팔짱 끼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모를 때 내가 딱 종목을 발굴해서 남들이 막 얘기를 할 때 팔 때 그 희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 제가 이 퍼스트 클래스 한 달 넘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카카오 LG화학 매수 의견 안 드렸잖아요. 조금 밑에서 사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 부근, 사실 15만 원 넘어가면서는 거의 안 사는 그림으로 갔고 LG화학도 사실 30만 원 전후에서 많이 샀죠. 근데 이제 이게 45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한 주도 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 사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기분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나는 굉장히 저점에 담아놨는데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좋은 종목으로 얘기해주면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맛집을 찾을 때 우리 이제 그런 어떤 희열을 기대하면서 찾으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 시장 먼저 점검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봐야. 어제 일단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양반 잊을만 하면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장은 또다시 이제 어떤 분기점에 와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내일이네요. 제가 어제는 이제 오늘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일단은 실적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확인되고 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다시 이제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퇴원하자마자 경기 부양책 협상을 중단시켜버렸죠.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약간 좀 이 사람이 삐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는 대선 판국은 뭐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감정적인 대응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대선을 이기고 난 다음에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지진 않겠다 이런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오늘 이제 그런 여파로 시장이 다소간의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60일 선을 깨는 시도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2320이거든요. 오늘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적어도 내일 삼성전자 실적은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장 심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틀 동안 또 올랐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 그다음에 본 게임은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네. 그 뒤에 이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삼성전자도 한번 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미 추세는 돌려놨어요. 추세는 돌려놨고,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만 해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10조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까지 얘기했는데, 최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10조 원은 거의 기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베이스가 됐어요. 내신 11조까지도 전망하는 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12조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2조 나오면 시장 그냥 뜨는 거예요. 어닝서 예, IT 이제 들썩이고 이렇게 난리 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이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안 되면 실망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조 원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추세는 돌려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11조 원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시장에는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역설적으로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사야 되냐. 항상 그렇죠. 기승전 종목. 그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종목을 많이 안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전 갖고 올 때는 갖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G냐, 언택트냐, 전기차냐, 소소차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물론 가는 말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격언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남들이 많이 해먹은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걸 이제 체질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쪽에서 이제 한번 좀 기회를 찾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 이전에 좀 시장이 흔들릴 때 느끼셨다시피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많이 오른 녀석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렇다고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잖아요. 간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고 나오는 것도 다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경계심은 항상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덜 오른 종목이 덜 빠진다. 이건 제 지론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그런 지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컨택트주가 이제 최근에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힌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딱 두 가지 종목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자, 인수가 매각이 무산됐다, 정부 관리로 간다, 이런 이슈를 차치하고서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장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도 바닥주를 좋아하지만 도저히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은 차트 보고 살 수 없는 종목이죠. 아니, 예. 손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두투어도 하나 보시죠. 모두투어. 네. 모두투어도 최근에 양봉을 계속 생성을 하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장 보고 보면요. 매 분기마다 적자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누군가는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사냐면 최근 며칠 동안 보면 기관 사고 외국인 사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이 무슨 돈이나마 돌아갖고 이걸 선심 쓰듯이 사주는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힌트를 찾는다면은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애들 물론 시장 수익률은 나올 거예요. LG화학이나 카카오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 시장 수익률만큼은 나올 겁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훼손되는 게 이제 문제지만 이런 쪽에서 힌트를 찾아본다면 그럼 결국에 이제 새로운 어떤 맛집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먹었던 그 맛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증이 좀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봤고 오늘 이제 서두에 종목 공개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시간 없으니 빨리 가죠. 오늘 PI 첨단 소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과거에는 참 맛집이었는데 이거 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말고 최근 4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적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장부를 봐야죠. 저는 뭐 종목을 항상 말씀드릴 때 장부를 먼저 말씀드리니까 최근 4년간 주요 그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 뭐 일시적으로 좀 주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올해 다시 돌아서서 일단 평균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추세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뭐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그 SKC 코롱 PI라는 종목이 사명이 변경된 거 아시죠? 그 이후에 SKC와 이제 코롱이 이제 지분을 청산을 하면서 이제 독립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또 주가 하락도 좀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의 본질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측면인데 오히려 이제 PER 지표라든지 PBR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년간 최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주요 모멘텀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사실 이것도 이제 재작년쯤에는 이거 안 사면은 좀 바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종목이었지만 한 2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제 기억에는 2분기 실적도 좀 좋았었던 종목이었어요. 예, 그리고 3분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부터는 주요 고객사의 그 수요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등할 거고 네. 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사명에도 나오듯이 이제 PI 소재, 폴리이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주선에 적용이 됐다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폴더블 폰 모멘텀일 때 폴더블 폰의 그 접히는 그 액정 부분에 들어가는 그 투명 PI 필름 이걸로 해서 이제 PI 소재가 좀 널리 알려졌는데 사실 폴더블 폰 모멘텀에서는 이제 PI 소재는 PI 필름은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접히는 쪽에 대한 어떤 이 보호제로 보호막으로 이제 PI 필름을 채택하는 그 메이커도 있지만 강화 유리 쪽으로 가는 그런 메이커도 있었기 때문에 PI 필름이 뭐 폴더블의 핵심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힌지나 뭐 FPCB 이런 것들은 핵심이지만 PI 필름은 약간 선택적인 소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PI라는 소재가 굉장히 적용 분야가 다양해요. 일단 뭐 폴더블 폰은 기본이고 이 5G 광 케이블에 들어가는 그 MPI 소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퀄컴에서 이 소재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DKT나 BH 같은 종목도 요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걸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런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전기차와 OLED 쪽에서도 지금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제 종가가 딱 3만 원에 깔끔하다. 3만 원이라서 일단 10%인 33,000원을 잡아드리고 선찰 가격은 조금 덜 깔끔하지만 27,700원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공개가 또 있었습니다. PI 첨단 소재 일단은 뭐 실적 모멘텀도 탄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33,000원, 손절 가격 27,7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과 관련된 얘기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문자와 전화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소부장 관련주 얘기 나왔고요. 항공주 언급해 주셨는데 상승 여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차바이오텍과 코나글로리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를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